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로켓을 실은 선박이 접안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부두로 추정되는 시설이 계속 확충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부두에서 발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굴착 작업이 한창인데 새로운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바다에 건축 중인 부두 추정시설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1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약 한 달 전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이 시설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바다와 접하는 부위가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사이 서해 위성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 한 지점에 선박 접안 시설이 포착됐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선박 접안 시설, 즉 부두와 유사해 추후 북한이 열차 대신 백기를 통해 로켓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추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부두의 모습이 지난달에 비해 크기와 외형이 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2일자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부두는 육지에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약 70m였지만 약 한 달 만인 이달 21일자 위성사진에서는 100m로 측정됐습니다. 또 1월까지만 해도 부두는 끝부분이 둥근 형태였지만 지금은 남서쪽 부위가 삼각형 모양으로 돌출되면서 이전보다 더 넓은 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부두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부두에서 발사장 또는 엔진 시험장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또 다른 굴착 작업이 포착됐습니다. 부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동산 한쪽 면이 큰 터널 형태로 뚫리고 있는 것인데 실제 터널 굴착 작업이라면 이후 부두와 서해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 사이의 장비 이동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굴착 작업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반대편, 즉 남쪽에서 북쪽 방면으로 향하는 출입구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터널이 아니라 지하시설의 출입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There's work cutting into a small hillside near the southern end of the complex. We're not quite certain if that's going to be another tunnel yet, but I would probably say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t they're continuing to expand the road access to the construction of the port. 현재 이 일대에는 부두와 발사장, 엔진 시험장, 해안가 마을 등을 연결하는 약 5에서 7m 폭의 도로 여러 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슈말러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은 7m보다 폭이 좁은 선로를 이용해 로켓을 운반했다면서 새 도로를 이용해 발사장으로 로켓을 운반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한국이 취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싱가포르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싱가포르 기업이 지정된 데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실은 23일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되는 데 대한 회의에 서면 질의에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의 법률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결의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범법 행위든 가능한 최대 한도로 조사하고 있고 싱가포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각자의 상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외국에서 부과한 제재를 숙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지만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은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 싱가포르 트랜스 아틀란틱 파트너스와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가 북한에 불법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생과
싱가포르 소재 기업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가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해군 알버레이크급 유도탄 구축함 USS 베리함이 20일 일본해, 즉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아타고함과 한국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함께 3자 탄도탄 방어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3자 관계에 힘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이런 3국 협력은 영내 안정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가치와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오는 3월 1일 종전선언 추진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셔먼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법안 재발의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은 오는 28일 의사당 앞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시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의원들 중심의 지지에 그쳤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도 이끌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동남아로 향하던 탈북민들 가운데 적어도 4팀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 선교단체와 복수의 탈북 브로커들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탈출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이달 초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 남부와 동부 산둥성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복수의 소식통은 이달 초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에서 탈북민 12명에서 16명이 동시에 체포됐으며 남부 윈난성에서 탈북민 3명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둘이 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 등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크게 완화한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오래 체류하던 탈북민들의 탈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공안의 체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일부 브로커와 이들의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 공안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브로커들과 이권 다툼을 벌이고 탈북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의 피해자들이 국무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16일 미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사법 문건 전달을 포함해 북한에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국무부의 답신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1972년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르티네스 등의 상속인과 부상자 그리고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요원을 훈련시킨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또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국무부가 소장을 건네달라며 지난해 8월 국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약 7개월 만에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점과 북한이 사법문건 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